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제 아내 영자를 떠나보낸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영자와 저는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20대 중반에 만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췌장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제가 62살이었는데 아직 은퇴도 하기 전이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영자가 해주던 모든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보니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영자가 여보, 라면에 계란 넣어줄까? 하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서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옆에서 잠들던 사람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영자가 코를 골던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까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처음 1년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큰아들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은 부산에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둘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할 것 같아서요. 나이 들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게 보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힘든 일이잖아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손자들한테도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동네 뒷산에 등산도 갔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구청에서 하는 실버 체조 교실도 다녔고요. 처음엔 남자가 무슨 체조냐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영자가 좋아하던 화분들도 열심히 키웠어요.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시들어가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이것들 잘 키워볼게 하면서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했더니 다시 싱싱해지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예전에는 영자와 함께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혼자 TV를 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대부분 건강 이야기나 자식 자랑이에요. 제대로 된 대화,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영자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너랑 같이 산책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이었어요. 50년 만에 여는 대규모 동창회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건강 자랑이나 자식 자랑만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동창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동창회 연락을 받은 건 작년 9월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광수라는 친구가 직접 집에 찾아왔더군요. 광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어요. 철수야, 이번에 우리 동창회를 크게 한다고 하는데 꼭 나와야 해. 아, 광수야. 나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 다들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그럴 텐데 뭐.
야, 우리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50년 만에 여는 대규모 동창회래. 전국 각지에서 다 온다고 하더라.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자랑할 것도 없고 아내도 없는 처지에 가서 뭘 하나 싶었거든요. 다들 성공한 이야기, 자식 잘된 이야기만 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광수야, 난 정말 안 갈래. 혼자 가서 뭐해? 아니야, 철수야. 너 같은 사람이 와야 동창회가 제맛이지. 그리고 말이야. 광수가 살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순이도 온다던데? 순이? 이순이 말이야? 그래, 이순이. 너 고등학교 때 그 애 좋아했잖아.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순이.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죠.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고, 부산에서 살고 있다던데, 이번에 동창회 소식 듣고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순이 생각에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제대로 말 한번 걸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끌려가게 됐고, 결국 광수의 성화에 못 이겨 동창회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옷장을 뒤져봐도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영자가 살아있을 때는 제 옷도 다 골라줬는데 혼자 하려니 어렵더군요. 결국 동네 양복점에 가서 새 셔츠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발소도 갔고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더라고요. 동창회 당일 정말 떨렸어요. 50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혹시 저만 늙어서 못 알아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하나둘 얼굴을 보니 어릴 적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어딘가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 박철수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김영희였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죠. 영희야,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둘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순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입구 쪽이 술렁이더니 몇 명이 더 들어오더군요. 그 중에 한 여성분이 눈에 띄었어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제 쪽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철수야? 박철수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순이야, 정말 너구나. 순간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그녀와 저만 남은 것처럼 말이에요. 순이는 옛날보다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특히 그 미소는 50년 전과 똑같더라고요.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나도. 정말 반갑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철수야, 너 많이 변했네. 그런데 어딘가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예쁘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고등학교 시절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이를 좋아했는지,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했는지. 순이야, 그때 내가. 응, 나도 알고 있었어. 순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에요.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했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철수야, 시간 괜찮으면 우리 어디 가서 좀 더 이야기할까? 여기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얘기하기 힘들잖아. 제 마음도 같았어요. 50년 만에 만난 순이와 이렇게 헤어지기엔 아쉬웠거든요.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호텔 근처에 조용한 다방 하나 알고 있어. 거기로 갈까? 그렇게 우리는 동창회장을 먼저 빠져나왔어요. 다른 동창들은 2차, 3차를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다방이었어요. 추억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찻집이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 같더라고요. 벽에는 옛날 가요 가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군요. 여기 분위기 좋네. 그치? 내가 서울 올 때마다 가끔 들르는 곳이야. 조용해서 좋아.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동창회장에서는 워낙 시끄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야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 순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철수야, 나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같은 처지라서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어.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순이도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어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외국에 나가 있어. 아들은 캐나다에서 회계사를 하고 딸은 호주에서 간호사를 해.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야. 그럼 지금 완전히 혼자 지내는 거네? 응,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영자와의 45년 결혼 생활, 10년 전 췌장암으로 떠나보낸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이에요. 우리 참 비슷하게 살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더라고.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통하더군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어요. 순이야, 그런데 넌 부산에서 뭘 하며 지내? 별거 없어. 가끔 동네 노인회관에도 가고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런데 진짜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나도 마찬가지야.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체조교실도 다니는데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는 없더라고.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결혼 생활,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며 느끼는 외로움까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철수야, 나 오늘 정말 기뻐.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네. 다방을 나서면서 순이가 말했어요. 철수야, 나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혹시 괜찮으면 가끔 연락하며 지낼까? 물론이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인연이었죠. 순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후 우리는 정말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전화통화도 하고 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철수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너희 동네는 어때? 여기도 좋아. 나 오늘 뒷산에 다녀왔어.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 이런 사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외로울 때는 위로도 해주고, 한 달 후 순이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철수야, 다음 주에 서울 갈 일이 있어. 시간 되면 만날까? 물론이지. 언제 와?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내려갈 예정이야. 그 토요일 저는 새벽부터 설렜어요. 한 달 만에 만나는 순이가 기대됐거든요. 옷도 골라 입고 머리도 다시 빗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만나서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수야, 나 요즘 정말 기뻐. 너랑 연락하면서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 나도 그래. 영자 떠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 그 후로도 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하기도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철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말인데? 오늘은 말하기 어렵고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할게. 너 놀랄지도 몰라. 순이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다음 만남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으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순이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걱정도 됐어요. 철수야, 내일 만나자. 2시에 그 다방에서 드디어 순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떨리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더욱 궁금해졌죠.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순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남색 셔츠도 입었죠.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일까? 나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다방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손에 작은 봉지를 하나 들고 있더군요. 철수야,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런데 그게 뭐야? 순이가 봉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더군요. 봉지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작은 정도였는데 오래된 티에 여기저기 색이 바랜 게 꽤 낡아 보였어요. 철수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뭔데? 순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철수야, 사실 너에 대한 기억을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상자를 열어봐. 직접 확인해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들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의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군요. 이게 뭐야?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더욱 놀랐어요. 모두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쓴 편지들이었거든요. 제 필체로 이순이 양에게라고 쓰여진 편지들이 100통도 넘게 들어 있었어요. 순이야, 이걸 왜? 어떻게? 철수야, 세어봤는데 정확히 103통이야. 내가 군대에서 2년 동안 보낸 편지를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간직했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손에 든 편지를 보니 벌써 50년도 더 된 편지인데도 순이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 놨더라고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편지 한 통을 펼쳐보니 제가 20살 때 썼던 글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이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다.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어.
제대하면 제일 먼저 너를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줘. 이런 풋풋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하더라고요. 순이야, 그런데 내가 제대하고 나서 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철수야, 그때 일을 말해줄게. 내가 군대 있는 동안 우리 집이 이사를 했어.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거든. 그래서 내 편지를 못 받은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내 편지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잖아. 딸이 군인한테서 편지를 받는다고 많이 야단을 맞았어.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50년 전 상황이 그려졌어요. 그 시절엔 정말 엄격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제대 후에 보낸 편지들을 내가 받기 전에 다 가로채서 버리셨던 거야. 나는 내가 왜 연락을 안 하나 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철수야, 그런데 난 내가 보낸 이 편지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거든. 특히 힘들 때마다 이 편지들을 꺼내서 읽곤 했어. 50년 동안 계속? 응.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도 이 편지들이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썼던 편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해줬다니요.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야, 이 편지들을 읽으며 항상 생각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이걸 돌려주고 싶다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순이가 편지 한 통을 꺼내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오늘 꿈에서 너를 봤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꿈에서라도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제가 쓴 편지인데도 순이 목소리로 들으니 새로웠어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가슴이 뭉클했죠. 철수야,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나도 너와 똑같은 꿈을 꿨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 응. 그래서 이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 순이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철수야, 나 이제 이 편지들을 너한테 돌려주고 싶어. 원래 내가 쓴 거니까. 아니야, 순이야. 이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 5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준 게 고마워. 이제 이 편지들은 내 것이야. 정말? 응. 그리고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 말이야. 편지 속의 순이가 아니라 진짜 순이를 다시 만난 게 더 소중해. 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50년 전 그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죠. 철수야,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날 우리는 그 다방에서 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50년 전 추억을 되살렸죠. 그리고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어요. 순이야, 만약 그때 내 부모님이 내 편지를 가로채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글쎄.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야. 맞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제 시작이야. 그 상자 속 편지들은 50년간 우리를 이어준 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되었죠. 철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순이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설렜어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아내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더 망설이겠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지내지만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식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사랑,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직해준 100통의 편지는 지금도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보신 후라면 옛 친구에게 안부 인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50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과의 인연, 제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